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성분 분석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습입니다. 와인 데이터에 대한 실습입니다. 여담으로 제가 최근에 와인에 대한 책을 보았는데요. 왜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와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했는데 알고 보니 서양의 역사가 곧 와인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더군요. 더 좋은 품질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 각 나라별로 와이너리별로 다양한 품종의 포도와 재배 방법, 그리고 와인 제조 방법 등이 연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와인의 등급과 각 와인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와인의 특성에 따른 군집을 생성하고 원래 와인 클래스와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1번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피어슨 상관계수가 가장 큰 조합, 그리고 가장 작은 조합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2번에서는 PCA 분석을 통해서 몇 개의 변수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추출하기 전에 G 스케일로 노멀라이즈하고 PCA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때 전체 분산의 8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주성분의 개수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고유 벡터의 선형 결합을 보고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 원래 변수겠죠? 변수를 찾아봅니다. 다음, PCA를 통해 얻어진 주성분 2개로 와인 등급에 대한 차트를 산점도로 그려보겠습니다. 와인의 등급은 칼라 바이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wine.csv 데이터고요. 데이터를 로드하니 데이터는 14개 컬럼과 178개 로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클래스가 종속 변수입니다. 클래스는 1, 2, 3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3개 컬럼은 특성 변수가 되겠습니다. 코릴레이션 함수로 특성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쪽으로 확대했고요. 인풋 컬럼은 13개 컬럼을 다 잡아줬고 피어슨 메소드로 디스플레이 플롯은 false로 잡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델에서 나오는 이 코릴레이션 테이블은 20개 라인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13개 컬럼에 코릴레이션 하게 되면은 13 컨비네이션 2해서 78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없고요. 이 상태에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0.44가 여기서는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0.411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나온 20개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get 테이블을 써서 테이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테이블 함수를 쓰면은 테이블 형식으로 여기에 있는 리졸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코릴레이션 테이블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런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테이블이죠. 자, 여기서 코릴레이션을 소팅하게 되면요. 어센딩, 디센딩이 되죠. 가장 작은 것은 마이너스 0.56129, 즉 음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한 것은 휴하고 멜릭 애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값은 마이너스 0.5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센딩을 하면 0.864가 나오네요. 0.86. 이것은 플라보노이드하고
토탈 패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0.86으로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PCA 분석을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노멀라이제이션 정교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정교화 작업은 데이터의 사이즈가 다르면 왜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PCA 수행 전에는 일반적으로 정교화를 수행합니다. 13개 변수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인풋 칼럼에 선택을 했고요. 노멀라이제이션 타입은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런을 하게 되면 13개 변수에 대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방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언더바 스탠다드라고 하는 서피스가 붙은 컬럼이 13개가 형성이 됩니다. 다음 PCA 분석을 수행합니다. 인풋으로 정규화된 변수들, 그러니까 언더바 스탠다드가 붙은 것이죠. 선택을 해줬고요. 13개를 선택하고 문제에서 지정한 대로 SVD 솔버는 full, seed는 1, 2, 3를 선택합니다. 다음 런 버튼을 클릭해서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을 살펴보면 프로젝티드 언더바 제로부터 해서 언더바 12까지 나왔네요. 13개의 주성분 변수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13개니까 주성분도 13개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모델 부분 보겠습니다. 모델 부분에는 PCA 리절트가 요약되어 나옵니다. 플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티드 0번과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주성분과 두 번째 주성분으로 스캐터 플롯이 그려져 있고 13개의 특성 변수가 벡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문제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56으로 가장 강한 여기 휴하고 멜릭 애시드가 거의 반대 방향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했던 게 플라보노와 토탈페놀이죠. 플라보노와 토탈페놀을 보니까 거의 같은 방향에 비슷한 방향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벡터는 아래쪽의 컴포넌트에서 주성분에 대한 원래 특성 변수의 가중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1주성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값은 플라보노죠. 플라보노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의 개수는 0.4269가 나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주성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장 큰 값이니까 요거네요. 칼라 인텐시티가 되겠네요. 이 값에 대해서 개수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보노이드 0.42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가장 큰 값은 칼라 인텐시티였죠. 칼라 인텐시티 찾아보면은요. 여기 마이너스 0.529, 그러니까 마이너스 0.53이 되겠네요. 요 값이 되겠습니다. Explained Variance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erienced Variance는 주성분 변수가 설명해주는 분산을 나타냅니다. 문제에서 80%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성분의 개수를 물었는데 그림에서 보니까 여기 5개 정도면 여기군요. 여기 5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 테이블이 있으니까요. Cumulative Experienced Variance를 보면 되죠. 여기에 보니까 0.801 요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8016, 80% 이상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로 두 개 주성분에 대한 평균값과 최소값을 구해봤습니다. 왼편에는 스캐터 플롯을 그렸는데 이 중심값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클래스별로 칼라 바이 하였는데 칼라 바이 클래스죠. 클래스가 주성분 1과 주성분 2로 구별이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습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로드하여 코릴레이션 함수로 특성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했습니다. 다음 getTable 함수를 사용하여 상관 변수를 테이블로 만든 후 소팅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습니다. 상관계수를 살펴보니 각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서 PCA를 통해 몇 개의 독립된 변수를 추출하였는데 전처리 작업으로 클래스를 제외한 13개 변수에 대해 스탠다드 스케일링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PCA를 통해 얻어진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성분으로 프로젝션된 값에 대하여 각 Y인 등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캐터 플롯을 그려봤습니다. 등급별로 얼추 구별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성분 분석으로 새로 만들어진 변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PCA 함수의 아웃 패널에서 테이블 부분을 보면 13개의 주성분 변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변수들은 원래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진 변수들이죠. PCA 분석의 특성상 분산을 설명하는 크기 순서대로 변수가 생성됩니다. 해서 앞에서부터 몇 개의 변수만을 선택해도 대부분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PCA 함수 결과의 모델 부분을 보면 Explained Variance와 Cumulative Experienced Variance, 즉 Proportion of Variance를 그래프와 테이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산의 80%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5개의 주성분 변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문제 1번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큰 조합은 플라보노이드와 토탈 페놀이며 상관계수값은 플러스 0.8646이 됩니다. 반대로 가장 작은 조합은 멜릭 애시드와 휴로 상관계수값은 마이너스 0.5613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성분 변수로 원 변수를 벡터로 표현해보면 상관계수가 큰 값은 비슷한 방향을 가지고 있고 상관계수가 음인 값들은 반대의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성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려면 주성분의 구성, 컴포넌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성분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원 변수의 선형 결합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성분 PC1의 구성 요소 중 개수값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은 플라보노이드이며 이 값은 0.4229가 됩니다. 영향의 크기는 개수의 절대값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와인 데이터에 대한 실습을 마칩니다. 실습 답안을 PP에 정리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쇼핑몰 데이터를 가지고 시나리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개편 결과 구매 전환율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쓰이는 함수는 toSample t-test, correlation, normalization, PCA, 그리고 구매 전환율을 예측하는 linear regression입니다. 먼저 분석 플로우로 분석 아웃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로드로부터 시작하여
한 단계씩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은 데이터 로드입니다. 웹 컨버전.csv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컬럼이 8개,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는 60개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올 때 연월과 분기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불러옵니다. 로드 함수를 이용하여 웹 컨버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year, month하고 쿼터죠. 이것은 스트링으로 불러왔습니다. 숫자를 봤을 때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정렬되어 있으면 이거는 더블 또는 뭐 인테저 숫자고요. 이렇게 왼편으로 정렬됐으면 이거는 스트링입니다. 이게 이제 구별 요령이기도 하죠. 다음은 구매 전환율이 홈페이지 레노베이션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 샘플 t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투 샘플 t 테스트에서는요. 컨버전 레이트를 레스판스로 놓고 팩터 칼럼으로는 애프터 레노베이션, 즉 레노베이션 여부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런을 수행해서 t-테스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면은 차이가 있냐 없냐 해서 not equal 0라고 alternative hypothesis가 되어 있고요. p-밸류가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죠. 그러므로 이 after renovation과 before renovation의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특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릴레이션 함수로 분석한 결과 특성 변수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해서 차원 축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릴레이션 함수로 특성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nput 칼럼으로 5개의 변수를 선택하고 피어슨 메소드로 그리고 디스플레이 플롯은 true로 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려본 결과가 오른쪽에 나왔죠? 자, 이렇게 특성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유의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 함수를 사용하여 add cost 광고 비용, 판매 상품 수, 접속 고객 수, 한 달 중 쿠폰 발행 일수, 이 4개의 특성 변수에 대하여 정규화를 진행합니다. 시스랩에서는 G스케일링을 사용하므로 노멀라이제이션 타입의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합니다. G스케일링된 연속형 변수를 활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주성분에 사용된 값, 즉 변환된 변수가 인풋 변수의 개수만큼 생성됩니다. 이제 적절한 차원수를 선택하여 이를 통해 차원을 축소합니다. 차원의 축소는 설명하는 분산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모델 탭을 눌러 원변수와 주성분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주성분의 특성을 파악하고 설명되는 분산을 확인합니다. 주성분 분석 결과 85% 이상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2개의 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하겠습니다. PCA 분석을 하기 전에 전처리 작업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인풋 칼럼으로 4개의 컬럼을 잡아줬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붙은 4개의 정규화된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 PCA 함수로 정규화된 4개의 컬럼을 잡아주고 주성분 분석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4개의 변수 잡았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디폴트로 해서 런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프로젝트 0번부터 3번까지 4개의 주성분 변수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모델 탭을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개의 변수의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explained variance 보니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보니까 벌써 꽤 많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3개까지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쿠뮬러티브로 보겠습니다. 쿠뮬러티브로 보니까 첫 번째 주성분이 설명하는 것이 0.69, 거의 70%를 설명하고요. 2개까지 하면은 0.86에서 86%의 베리언스를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개면은 0.94겠죠. 자, 이렇게 알아냈고요. 자, 이걸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보통 80% 정도 보니까 2개의 주성분을 선택해서 분석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주성분을 선택하면 차원이 2개 차원으로 축소되고 그 다음에 향후 분석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형회귀 모형으로 예측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정한 대로 2개 차원으로 축소한 변수를 이용하여 선형회귀 모형을 적합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이션 프리디트 함수로 예측값을 생성합니다. 나중에 비교를 하기 위해 원래 특성 변수 4개를 사용한 선형회귀 모형도 만들어 봅니다. 원래 4개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R² 값은 0.616으로 약간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측을 수행합니다. 자, 차원이 축소된 거, 그 얘기는 이거죠. 2개의 PCA를 써가지고 리그레션을 해서 예측 모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컬럼으로 프로젝트 0, 프로젝트 1 2개를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 레이블 컬럼은 컨버전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런을 수행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R 스퀘어가 0.540이 나오고 그다음에 모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0과 프로젝트 1로 보니까 둘 다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즉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왼쪽에서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 지금 버블 차트거든요. 버블 차트를 어떻게 그렸냐면 프로젝트 0, 1로 XY 축을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컨버전 레이트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냐? 컨버전 레이트가 크면은 이제 원이 커지는 거죠. 원의 크기가. 그래서 버블의 크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작죠. 크고 작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죠. 작고 위로 크죠.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로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것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 프리딕트로 예측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값을 프리딕션으로 해서 구해줬고요. 그리고 이것을 evaluate regression result로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R-square가 0.5398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실제로 예측값이 아니고 그러니까 훈련 오차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0.540 반올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는 반올림하지 않은 값이 0.5398 이렇게 나온 거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원래 변수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4개 변수로도 한번 해봤고요. 원래 변수죠. 자, PCA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서 구했더니 변수가 4개니까 0.616이 나왔죠. 좀 더 커졌습니다. 2개로 할 때보다 커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프리딕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예측값을 구했습니다.
join 함수를 사용하여 PCA 주성분 변수 2개를 사용하여 수립한 모델의 예측값과 원 변수 4개를 사용한 예측 모델의 결과값을 하나로 묶어서 라인 차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붉은색 라인이 실제 전환율 값이고 파란 선과 녹색 선이 각각 PCA와 원 데이터를 사용한 모델의 결과입니다. 원 변수를 이용한 예측과 주성분을 이용한 예측이 서로 유사한 값을 생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oin 함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 변수 4개를 사용한 회귀 모델과 주성분 변수 2개를 사용한 회귀 모델의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라인 차트를 그려봤어요. 자, 눈으로 보는 게 더 쉽죠? 원 변수 4차원을 이용한 예측이죠. 이게 이제 파란 겁니다. 그리고 주성분 변수 2차원을 사용한 예측값이 녹색입니다. 자, 보시면 비슷하죠? 빨간색이 좀 다른데 이 빨간색이 원래 y값입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었죠. 보니까 지워보면은 이 둘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성분 변수 2차원을 사용한 예측값이 큰 차이 없이 유사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진 않죠. 아마도 주성분 변수 4개를 다 사용하면 똑같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 2개만 사용했잖아요. 요거를 다 사용하면 수학적으로 이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아는데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수행을 하고 런을 하고 0.540이죠? 런을 하고요. 자, 0.616이 나왔습니다. 많이 본 숫자 같죠? 어디서 본 숫자 같죠? 0.616. R스퀘어가 같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한 번에 런을 하겠습니다. 자, 조인한 거 보겠습니다. 조인. 자, 컨버전 레이트를 없애고요. 자, 선이 하나밖에 없죠? 이게 가려서 그런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해서 PCA를 하게 되면 중요한 순서대로 새로운 변수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형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같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PCA 변수도 4개 다 쓰게 되면 원 변수 4개를 다 쓴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죠. 자,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습 정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전후에 구매 전환율 차이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그런데 개편 후에 구매 전환율이 개편 전보다 평균적으로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홈페이지 관련 개선점을 도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들이 있다면 새로운 변수들을 모델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전체 분산의 87%를 설명할 수 있는 2개의 주성분으로 차원을 축소했습니다. 광고 비용과 쿠폰 발행 일수가 높을수록 접속 고객 수와 구매 전환율이 낮다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영업 마케팅 비용의 효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축소된 주성분을 이용하여 구매 전환율을 예측하는 선형회귀 모형을 학습하고 원 변수를 이용한 선형회귀 모형과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결과 두 예측값은 서로 유사한 값을 생성하므로 4개 차원에서 2개 차원으로 축소하여도 충분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즉, PCA를 통해서 차원을 축소하면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